저는 한때는 밥 잘 사주는 예쁜 CEO였다가 사투리 쓰는 아나운서였다가 지금은 명쾌한 강의를 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선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제 나선입니다. 광주 MBC 아나운서로 20년 넘게 활동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면서 말 관련된 일을 해오다 보니 말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005년에서부터는 나선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즈를 시작으로 강사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말하기에 관련된 모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교육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활동이 많은 20, 30대 그리고 40대, 50대가 주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는 취업앞둔 면접 준비생들,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제 발표나 브리핑 또 대인관계에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 이 내부에서만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 교육 절반, 외부 출강 절반,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벌써 오늘도 비대면 교육을 사흘째 했거든요. 일단 비대면으로 절반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큰 변화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은 줄어들었다는 것. 모바일 쇼 호스트를 교육하는 일. 2020년부터 저에게 새롭게 시작된 일이기도 해요.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20년도 코로나 막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는 우리 모두가 언젠간 이거 끝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때죠. 저도 그때는 이거 뭐지? 이런 상태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센터에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러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 물건을 팔아야겠는데 도저히 내가 마이크 못 들겠다. 선생님께서 제 일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지금 전화를 드렸다. 직접 해달라. 아니면 주변에 누구를 좀 연결시켜 달라. 이런 전화 문의가 심심찮게 오기 시작했어요. 직접 자기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들면 안 떨려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날마다 일상이 그렇게 떨리는 상황의 연속이면 제 명대로 못 살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나는 정말 떨린대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저처럼 말하는 게 직업이 돼보세요. 그럼 안 떨릴 거예요. 저는 23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나운서가 됐거든요. 저 23살부터 이 일을 했으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한 분은 그 우울증을 앓던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처음 올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냐면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운 거였어요. 우울증 때문에 밤이면 그 자살 충동을 매번 느끼는 그런 우울증을 앓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대요. 이제 발표를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일단 두려우니까. 그리고 발표 때마다 선글라스를 좀 낀 채로 발표를 하겠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선글라스를 낀 채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글라스 이제 벗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연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표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지금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런 가장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사업가로 변신이 되셨어요.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곳에 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저는 사람보다는 종교 생활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로 그런 어려운 과정들 그때그때 터닝 포인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완전 옛날 사람 같죠. 그것도 흑백 TV, 어찌나 귀한지 다리가 4개 달려있고 그 모니터에 문도에 달려있는, 그래서 이렇게 열면 펴지는 그 텔레비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가장 멋있고 부럽고 존경스러운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그렇다 보니 나도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자라면서는 아버지가 국어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셨고 또 글을 쓰셨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입담이 좀 좋았고 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막내여서 언니 오빠들이 책 보고 글을 쓰고 이런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겠죠.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나는 책이 좋고 글 쓰는 거 좋으니까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국문과 갔어요. 국문과를 갔는데 국문과 갔을 때는 내가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에 글 쓰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나는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 글 쓰는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작 거기 가서 작가의 꿈을 좌절했죠. 왜냐면 거기 가니까 진짜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글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글 잘 쓰는 분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동아리에서 시 낭송회를 했어요. 제 시를 낭송을 했더니 너무 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 너무 좋다고 그 뒤로 저희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사회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나운서 같다,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남친이 그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지금 그 남자랑 살고 있거든요. 당시에 남친이 야, 우리 과에 아나운서 지망생들 많은데 걔들보다 네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꼈겠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신방과에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담당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축혀 세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긍정적이거든요. 그 말을 100% 믿어버린 거죠. 내가 진짜 괜찮은가 보다. 그때부터 제가 아나운서를 생각했어요. 그때가 대학교 3학년 후반쯤 됐을 때. 네,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그때부터 했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병 당연히 있죠. 제 별명이 한때 나도사였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이제 제 직업상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을 코칭을 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장점과 단점을 빨리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단점은 많이 알고 있는데 장점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점을 얘기해주면 한 번도 본인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장점을 립서비스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장점을 제시를 하면 되게 자존감 회복을 해요. 그래서 장점을 끄집어내는 거 중요하고 단점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쳐 나가야 될지를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관찰하고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말을 막 빨리 해요. 성격 급한 사람이거든요. 말에 힘이 없어. 그러면 좀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 에너지가 조금 딸린 사람. 이렇게 그 사람 말에 그냥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직업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릴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절대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은 알죠. 저는 건강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한 2, 3년 새에 굉장히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업무들을 소화해냈는데
이제는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거를 최근에 느꼈어요. 근데 나이 먹어도 저 사람은 정말 청춘이다. 이거 한때는 들을 수는 있거든요. 나이 못 속인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제가 뭘 할 때 충전이 되는지 그거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여유도 없었고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혼자서 음악이 있고 책을 보고 글을 쓰거나 또 혼자서 여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에너지를 얻고 힐링이 되고 또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일주일 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 저의 20대는 지금의 모습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요. 그때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부모님의 기대에 맞는 딸, 그리고 일찌감치 연애를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하고 조화를 이루는 연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결혼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던 2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만의 주도적인 삶을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돌아온다면 살고 싶은데 돌아올 리는 없죠. 취미는 운동하는 거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제 관리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항상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직전에는 피트니스에 가서 혼자서 운동을 거의 빼먹지 않고 날마다 했던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또 일정 때문에 피트니스 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서 홈트, 취미이자 저의 자기 관리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 보는 거, 제가 즐기는 글쓰기, 나를 정리하는 글쓰기, 이런 게 저의 취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제 첫 질문이 자기소개해 보시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스피치 수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자기소개 컨설팅이에요. 그런데 자기소개만큼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몰라요. 막연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거나 또는 분석을 해보거나 정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자기를 관심을 갖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말하기는 습관이거든요.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하기를 시도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경험을 많이 쌓지 않고서는 절대로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게 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만 말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론 공부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내가 한 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먼저 말을 건네는 훈련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나선이 스피치로 오세요.